6번 친구가 78? 이제 그 생각은 있어야지. 재수생 애들은 수능 끝나고 3개월 놀다 왔잖아. 그지? 니네도 3개월 놀면 감 금방 떨어져.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겨 먹어야지. 보세요. 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하면 작년 수능이랑 비슷하게 출제가 됐고요. 작년 수능이랑 비슷한 스타일로 많이 출제가 됐고, 경향 같은 경우도 이제 11번, 12번, 13번, 14번 그 구간에서 이제 12, 13, 14가 12번부터 좀 어렵긴 했어요. 까다롭긴 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수능 경향을 많이 좀 반영을 한 모의고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 목요일날 이제 모의고사 교육청 모실 텐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교육청은 그때그때 좀 난이도 편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엄청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엄청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3월 학평의 점수는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수학은. 왜냐? 선택 과목이 너무나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근데 뭐 15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거는 요새 최근에 거의 뭐 사설의 트렌드죠. 그냥 삼각함수 도형을 그냥 바로 빈칸으로 작년 수능처럼 내버리는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뭐 20번, 21번, 22번도 수능 구조랑 똑같아요. 21번이 이제 연속과 극한과 연속과 관련된 문제였고, 20번이 그 다음에 이제 21번 같은 경우가 이제 점화식 관련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30번 같은 경우가 22번이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으로 넘어가시면은 미적에서도 이제 6, 7, 8, 9 이렇게 해서 6, 7, 8, 9, 30까지 하는데 28, 29, 30은 좀 까다로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26번 틀리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26번 틀리신 분들도 꽤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샌드위치 정리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2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 계산, 로그 계산으로 가는 건데 안 됩니다. 틀리시면. 네, 사실 26, 27까지는 좀 맞춰 주셨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26번부터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볼게요. 3점짜리는 26번 보시면은요, 얘가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부등식이 나와 있잖아. 그럼 극한에서 부등식이 보이면은 그냥 샌드위치 정리 쓸 거야 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 알겠니?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차수도 아주 이쁘게 4인 제곱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어떤 형태냐면, 일단은 구해야 되는 식부터 그냥 바로 확인을 할게요. 자, 요런 형태가 리미트,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의 형태가 지금 3n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n 곱하기 bn의 제곱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n, bn이고 마이너스 n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나는 뭘로 나눌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 지금 an, bn이라는 형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 이거 꼴배기 싫으니까 얘를 an, bn으로 싹 나누는 거야. 그러면은 잘 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 bn으로 싹 나눠버리시면, 자, 얘가 an, bn, 그 다음에 여기가 3n이 되고요. 더하기 n 곱하기 요 자리가 an분의 bn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나가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되고요. 마이너스 an분의 bn 분의 n이라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식의 형태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걸 줬어요. 문제에서 이게 얼마라고 그랬냐면 얘가 2라고 했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고정이 된 거고, 나는 뭐만 찾아주면 되냐면 an분의 bn분의 n이다 라는 거, an, bn분의 n이다 라는 요식만 문제에서 주어진 부등식 이용해서 찾아주셨으면 돼.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걸 어떻게 나눌 거냐면 n 플러스 1이랑 n으로 나누세요. 됐나요? 그럼 나 조건을요 이렇게 정리하라는 거지. 양변을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야. 그럼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얘가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n분의 an, bn의 형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마찬가지로 그냥 4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리미트 계산까지 다 할 거니까.
그러면은 요거의 극한값이 4가 되기 때문에 요 자리에다가는 이제 뭐만 대입하면 되냐면 역수만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 역수 대입하시면은 3 곱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고 더하기 2가 되고 요 자리는 1-4분의 3이 되기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요거 마무리 지어주시면 문제 정답은 11분의 3이다 라고 해서 3번 그대로 가시면 돼요. 26번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자 27번 볼게요. 자 27번 문제는 로그에 대한 식이 나왔는데, 자 문제에서 요것도 극한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지. 어떤 형태냐면 수열의 합을 준 거야. 그래서 수열의 합을 줘가지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써진 다음에 요 자리가 로그 루트 2ak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얘가 문제에서 p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죠. 그죠? 그럼 요거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은 얘가 뭐냐면 sn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야지. 됐니? 자 그러면은 자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sn 빼기 sn-1을 하시면 로그 루트 2에 an이라는 형태가 써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sn이니까 얘는 p라고 묶어 놓은 다음에 자 여기에서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에서 빼기 n 대신에 n-1을 대입하니까 요렇게 요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n에서 sn-를 빼준 거야. 그러면 저게 일반항의 형태가 나오겠지. 됐니?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얘가 p 곱하기 2n-1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an은 뭐가 되는 거냐면 an은 얘가 밑이 루트 2잖아요. 그럼 루트 2라고 써주시고 얘가 p 곱하기 2n-1이라는 이런 형태의 등비 수열의 극한의 모양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다음에 주어진 부등식, 다음에 주어진 극한식이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p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비교 대상이 지금 n이 붙어 있는 애들이고 걔가 9의 n제곱 더하기 16의 n제곱분의 요 자리가 an인 거죠. 그죠? 근데 an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밑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밑이 얼마냐면 2np 제곱이야. 그럼 2np 제곱이니까 얘가 2가 날아가게 돼서 2의 p제곱이 밑이 돼요. 됐습니까? 2의 p제곱이 밑이 돼. 그래서 내가 여기다 그냥 이것만 쓸게. 2의 p제곱의 n제곱 형태가 되는 거지. 나머지는 어차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얘가 수렴을 하려면 첫 번째, 분모의 증가속도가 분자의 증가속도보다 훨씬 더 크면 되죠. 그죠? 그럼 분모의 증가속도가 분자의 증가속도보다 크니까 2의 p제곱이 뭐보다 작은 거야? 16보다 작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같아지는 건 될까 생각도 해보셔야죠. 그죠? 같아지면 어때요? 얘도 16이고 얘도 16이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뭐 할 거야?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근데 분자에 있는 값이 더 커져 버리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p는 1, 2, 3, 4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4개 더하시면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28번부터 이제 좀 볼게요. 28번은 작년 3월달 30번과 똑같습니다. 3차 함수 극값과 관련된 문제. 자 보자. 이제 우리 극한은 어느 정도 마스터할 때 되지 않았어? 그렇지 않아? 자 28번은 이제 좀 문제 오류가 표현에 오류가 있었어가지고 조금 바뀌었는데, 자 28번부터는 차분히 볼게요. 자 갑니다.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고, 자 x는 n과 x는 2n에서 극값을 가질 때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fk라는 함수가, 절대값 함수가 밑줄 x는 알파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거기 밑줄 치시고요. 자 그러면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fk라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가 된다는 거야? 3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절대값, 3차의 전체 절대값 함수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3개가 나온다는 거는, 자, 요거는 늘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체 절대값 함수는 항상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그냥 어떤 점이 되냐면 얘는 통과하는 지점이 돼요. 그냥 통과하는 지점. 즉 접하지도 않고 뚫고 접하지도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지나가는 지점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요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3개가 된다는 거는 무슨 얘기야? 얘가 교점이 3개가 나오게끔 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우리가 AN이라고 하고 그때의 극한값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거든. 자, 그럼 이렇게 가면 되겠네. 잘 봐. 3차 함수 그리세요. 3차 함수를 그리고요. 문제에서 얘가 n이고요. 얘가 2n이 된 이런 구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경계를 이제 잡아줄 건데 어디 경계를 잡아주시냐면 자, 요렇게 경계를 하나 딱 잡아.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도 경계를 하나 딱 잡아. 이렇게. 그러면 비율관계 쓰시면 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냐? 2분의 5n이 되죠. 2대1.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n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제 fk라는 것은 함수값을 의미하는데 fk가 결국 자 이런 얘기지. fx라는 지점과 fk라는 지점 요 두 개가 서로 만나는 거죠. 요 두 개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 몇 개? 3개가 되도록 하는 k의 무슨 값? 최대값을 우리가 문제에서 an이라고 한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럼 잘 봐. k가 최대가 되려면 k라는 것은 이제 x좌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 3개가 될 수 있는 게 요 주황색 선 사이가 3개가 되죠. 그죠? 근데 x좌표가 최대한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럼 x좌표가 최대한 크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면 얘가 거의 여기에 최대한 가까워지면 여기서 만나는 게 얘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 바로 직전에 생기는 정수 즉 2분의 5n이라는 것 바로 직전에 생기는 정수까지라면 예를 들어서 그 지점을 내가 요 정도로 잡는다면 그리고 얘를 fk라고 한다면 그때 생기는 요 k 값이 가장 뭐가 될 거야? 커지는 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일 오른쪽에 찍히는 경우가 된다라는 거야. 됐어?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실 때 얘를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 식을 세우는 게 조금 까다로웠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가볼게요. 요 식 있죠. 극값에 접하는 거. 자 극값에 접하는 거 가지고 내가 3차 함수식을 만들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fx 마이너스 fk라는 형태라고 식이 이렇게 써지겠지. 됐니? 근데 fn이라고 쓸게요. 얘는 극대니까. 자 fn이라고 쓰시면 얘는 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함수죠. 그럼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함수니까 x-n에서 제곱 접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x-2분의 5n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k 값을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거냐인데 자 k라는 값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k라는 값은요 뭐보다 작냐면 2분의 5n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요. 됐나요? 얘가 2분의 5n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 근데 그 k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정수가 돼야 되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그 정수가. 자 그러면 잘 봐. 얘는 바로 구하지 말고 이거를 막 뭘까 고민하지 말고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걸 바로 가보시면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이게 필요하거든? 확인되세요? 아까 그 수정한 거? 수정한 게 a 2n 플러스 1이 필요해. 그 다음에 어떤 게 필요하냐? a 2n이 필요해. 됐니? 그 다음에 필요 없어요.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됐죠? 그럼 잘 봐. a 2n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요 n자리에 2n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만족하는 k의 최대값인 거야. 정수 k의 최대값. 됐어? 그러면
K라는 값의 범위는 2분의 5보다 작아야 되니까 2n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얘는 2n이니까 정리가 5n이 되고요. 플러스 1이니까 요거랑 곱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2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5n 더하기 2분의 5니까 5n 더하기 2.5죠? 그럼 5n 더하기 2.5보다 바로 작은, 가장 크게 가질 수 있는 K 값은 결국 얼마가 되냐면 5n 플러스 2다 라고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 2n 플러스 1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5n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지. 됐니? 그 다음에 잘 봐. A 2n이야. 그럼 A 2n이면 K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2n을 대입하시면 얘는 얼마가 돼요? 5n이죠. 됐나요? 그럼 얘가 5n이 되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K 값이 얼마가 그대로 나오냐면 5n 보다 하나 작은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문제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극한식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125의 n 세제곱이고 이 자리가 뭐였냐면 a 2n 플러스 1 마이너스 a 2n이야. 됐니? a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n.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빼잖아.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야? 3이에요. 그러니까 3이라고 그냥 쓰시고 전체 뭐였냐면 제곱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이 뒤에 거 보시면은 두 개를 더한 겁니다. 얘는 두 개를 더해요. 그럼 두 개를 더하시면은 몇 n이야? 10n이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지? 그럼 얘가 10n이니까 10n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0n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는 거죠. 요렇게. 됐어? 전체 세제곱의 형태니까. 맞죠? 자, 그러면 얘가 10n의 세제곱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마무리. 자, 얘는 n세제곱 n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125분의, 자, 여기가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0의 전체 세제곱. 네, 이렇게. 그럼 전체 세제곱이니까 10의 세제곱이 되겠네. 그럼 10의 세제곱을 125로 나누시면 이렇게가 약분이 돼서 8이 돼가지고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 정답 72가 나와서 정답 5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확인하시고요. 마무리 지으시고요. 28번이었어요, 이게. 작년 3월달 30번이랑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된 거야.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지만 조금 쉽죠? 이보다는 조금 쉬운 형태가 나왔다는 거. 오케이, 확인하시고. 됐니? 문제가 왜 오류가 났는지, 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미분 때문에 그런가? 어쨌든 자, 됐나요? 여기까지가 28번 문제였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29번 갈게요. 자, 29번은 요 문제에서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건 도형을 이제 수열의 극한으로 낸 거고, 삼각함수 극한도형 비슷하게, 아니면 등비급수 비슷하게 낸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등비급수에서도 충분히 배울 만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29번의 핵심은 접선과 특수각입니다. 접선이라는 것과 특수각, 이 두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는 문제야. 자,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을 그린다고 했거든. 자, 그럼 내가 반원부터 그릴게. 조그만 반원.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여기에서 요 안에 보시면은 지금 꼭지점 하나를 공유해요. 그게 B1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정삼각형을 하나 딱 그린 거지. 이렇게. 근데 여기가 뭐인 거야? 중심인 거야. 됐어? 그러면 첫 번째 반원의 반지름은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정삼각형이 내접하고 있는 내접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안에 있는 형태니까 얘가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 애가 2가 나왔어요. 그럼 얘도 2고 얘도 2야.
이렇게까지 써놓을 수 있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볼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자, 여기에서 뭘 그리냐? 접선을 그리거든? 접선을. 그래서 그 나 조건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해볼게. B1, C1이죠. n에다 1 대입하면. 그럼 B1, C1이 얘예요. 얘 B1, C1 위의 점 Cn 플러스 1, C2네. 여기가 C2야. 그런 다음에 선분 B1, C2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렸고요. 여기에서 이 두 개 위의 점에 Bn 플러스 1인데 B1, B2보다 B1, C2가 더 크대. 뭐 이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에 그리란 얘기야. 그 말이 왼쪽에 그려라 이 말이야. 알겠어? 그런 다음에 요 선을 연장을 한 거야. 살짝 연장을 했어. 이렇게 연장을 하고 AN 플러스 1인데, 자, AN 플러스 1은 뭐냐면 정삼각형의 하나의 꼭지점이죠. 근데 걔가 뭐가 돼야 되냐면 접해야 돼요. 그래서 요쯤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살짝, 아이씨, 약간 삐뚤어질 것 같은데,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하는 애를 그리라는 거지. 근데 얘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렇게 접해서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정삼각형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떨어져서 요까지가 오는 거야. 됐죠? 그림 잘 보셔야 돼. 여기가 그러면 뭐가 돼? 여기가 B2가 돼. 근데 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오,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지름이에요. 미친 거예요? 알겠어? 그림 잘 보셔야 돼.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이만큼입니다. 그지? 그럼 원의 지름보다 살짝 어때요? 커요. 여기까지 됐어요? 요거를 뭐 하겠다는 거야? 무수히 반복하겠습니다. 이 얘기야. 등비급수 스타일이죠. 자, 그랬을 때 내가 구해야 되는 거 볼게. 첫 번째, 반지름을 구해야 돼요. ON의 반지름을 RN이라고 했어. 그러면 반지름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B1, CN이야. 그럼 B1이라는 점은 고정점이네. 그죠? 이거 고정점이니까 B1, CN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늘어가겠다는 얘기가 되죠. 됐습니까? 그 이 두 개를 찾아서 뭐 해라? 각각 RN과 AN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거의 극한값 계산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이렇게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가볼게요. 갈게? 됐니? 자, 여기에서 내가 그릴 보조선이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보조선 하나 그릴 거냐면, 자, B2에서 반원을 또 하나 그려야 되거든? 그럼 B2에서 반원을 그리려면 이만큼을 또 연장을 때려. 이만큼을 연장을 때리고 요 점을 지나는 반원을 그려야 돼. 그래서 씨발 망했어. 그래서 요 정도로 떨어져요. 되나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요? C3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죠. 됐습니까? 뭔가 머니 가담한 것 같은데. 약간. 그놈이 그놈 같네. 자, 이렇게 그리자. 자, 그랬을 때 잘 봐. 여기가 C3이거든. 됐네? 그러면 갑니다. 요 점이 이제 B2잖아요. B2. 그럼 여기가 C1이고, C1부터 B2까지, C1부터 B2까지의 길이를 먼저 구해볼게. 그럼 그 길이가 뭐랑 똑같냐면 이렇게 정삼각형의 형태가 되잖아? 그지? 그랬을 때 C1과 B2의 길이는 얘는 이렇게 잡아볼까? 여기가 접한다가 포인트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딱 이어. 됐어? 그럼 이렇게 보조선을 잇게 되면 요 길이도 얼마가 될까 생각해보면 요 길이도 반지름 2가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요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어디를 갈 거냐면 R1 첫째 항이죠. 반지름의 첫째 항이 2고요. 그 다음에 B1과 C1 B1과 C1 여기도 입니다. 됐니? 그 다음에 B1, C2 B1, C2가 얼마냐면 B1, C2가 4예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C1과 B2의 길이를 구해볼까 라는 건데 특수각 이용하자. 그러면 요 길이가 2거든? 됐니?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냐? 특수각이 돼. 왜냐? 얘가 이렇게 선을 이었을 때 수선을 통과하니까 수직 이등분으로 통과하니까 요 각이 30도가 돼요. 확인되세요? 그러면 30도, 90도 요 각도 평행하니까 60도가 돼요. 그러면 잘 봐. 첫 번째 B2C1이라는 것은 여기가 2에 해당되거든? 그럼 여기가 2에 해당되니까 여기에다가 루트 3대 2니까 루트 3분의 2를 곱한 거야. 그럼 얘가 루트 3분의 2를 곱하니까 B2C1이 뭐가 돼? 루트 3분의 4가 돼. 여기 직각삼각형 특수각. 내가 특수각 쓴다고 그러죠. 됐어? 얘가 특수각. 자,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에서 자 이렇게 접선 그렸지? 됐니? 여기까지 이으세요. 이으셔야죠. 그럼 뭐가 나와? 직각이 나옵니다. 이런 거 이어주셔야 돼요. 반원 나왔을 때. 얘들아 반원에 이건 삼각함수 극한도형이건 등비급수 도형이건 반원 나오면 반원이 나오고 현이 하나 나오면 반드시 반대편 꼭지점 이어주셔야 돼. 알겠니? 그럼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됐어?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요. B2C2를 구해보겠습니다. B2C2. B2C2가 얼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게 얼마냐면 R2가 돼. 그 R2가 바로 B2C2야. 그럼 우리가 어차피 RN을 구해야 되잖아. 그런데 R1은 얼마였냐면 R1은 2였어.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지. 그럼 뭔가 관계가 나오겠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구조에서 B2C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이거였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만큼은 2죠. 그러면 얘는 R2의 길이는 루트 3분의 4에다가 2를 더한 게 돼요. 됐나요? 그럼 얘를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2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야? 루트 3분의 2 더하기 1을 곱한 것과 같다 라고 볼 수 있죠. 됐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될 거야? 이게 공비의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 이게 특수각에 비해서 나온 거잖아. 30대, 60대, 90이라는. 됐어요? 그럼 이 그림이 계속 똑같은 그림이 여기서도 직각이 생겼을 거고 이렇게도 또 직각이 생기고 또 접선 그려서 또 생기고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공비가 되고요. 얘가 공비가 되고 자, 그런 다음에 Rn을 바로 구해볼게요. Rn을. 그럼 Rn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반지름은 첫째 항이 얼마냐라는 거지. 첫째 항이 얼마니? 2죠. 그죠? 그럼 2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공비를 곱해줘야지. 그지? 그럼 그 공비가 얼마가 되냐? 얘가 유리화하는 거잖아. 그지? 유리화하니까 얼마가 돼요? 3분의 2 루트 3 더하기 루트 3이 되죠. 됐어요? 오케이? 아, 루트 3이 아니죠. 3이 되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된 거야? n-1제곱이다. 이렇게 써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왔냐? 다시 봐봐. 얘가 첫째야. 반지름의 첫째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지름은 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그럼 그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다시 뭐가 된 거야? 요만큼이 된 거죠. 그게 R2. 그럼 그 R2가 R1에다가 이만큼을 곱하니까 이게 뭐가 된 거야? 공비가 된 거지. 됐니? 그래서 얘가 나온 거죠. 이거 유리화한 거. 이게 Rn이죠. 자, 그 다음에 AN 볼게요. 자, AN의 구조가 어떻게 되나? 자, A1 갑니다. A1은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선분으로 치면은 얘는 A1은 B1, C1이에요. 그럼 A1은 B1, C1이니까 B1, C1은 2거든? 근데 잘 봐. 얘는 한쪽이 또 고정이 돼 있어. 그래서 2는 뭐냐면 B1, C1, 즉 2에다가 얼마만큼을 곱한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얼마가 돼? 2가 되네. 되니? 그 다음에 잘 봐. A3입니다. A3은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B1C3이거든. 그럼 얘는 2 더하기 2 더하기 한 다음에 얼마만큼을 더해준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추가가 된 거야. 근데 이게 뭐야? R2야. 됐어? 저게 R2야. 그러면 그게 얼마였어? R2. 즉 뭐였니? 얘였죠.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반복을 하면 또 그려지니까 A4는 뭐가 될 거냐? A4는 B1, C4인데 요만큼의 식 2 더하기 2 더하기 R2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 R3을 더하면 돼. 이렇게 가겠지. 반지름의 총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구조를 확인을 해본 결과 AN이라는 친구는 뭐가 된 거야? 등 B 수열의 합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됐나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얘는 규칙성 제외예요. 알겠어? 얘는 규칙성 제외야. 어디서부터가 R1이야? 얘가 R1이야. 됐니? 그러면 AN을 정리하면 AN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써지네. AN은 2에다가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RK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AN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계산 마무리 하세요. 계산 마무리 하시고. 됐죠? 자, 30번 가자. 이해됐냐 문제? 등비급수 스타일이죠. 등비급수였으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등비급수면 공비만 찾고 초항만 찾으면 되니까. 근데 얘는 또 찾고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짜증이 났을 거야. 됐지? 자, 정리하시고요. 30번 가겠습니다. 원래 이제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가 3월 달 게 좀 어렵긴 해요. 대체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도 내가 봤을 때 크게 막 어렵게 낼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고3 점수 보정에 의해 한 1등급 커서 한 80점 되지 않을까. 그죠? 왜냐면 재학생만 보잖아요. 네. 재학생들만 보니까 1등급 커서 80에서 84 정도 되면은 그냥 무난했다 정도. 오케이. 1등급 컷이 76점대일 수도 있어요. 70점대일 수도. 알겠죠? 그러니까 등급에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맘 편하게 보시고 3월 학평 점수가 여러분들 수능 점수랑 똑같지 않아요. 알겠지? 됐나? 좀 잘 봐. 자, 요 문제는요 괜찮아요. 되게 괜찮은 문제예요. 30번은 잘 냈고요.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바도 명확하고 문제도 괜찮게 딱 떨어지고 계산도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인데 자 하나씩 확인해 볼게. 자 문제 갑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그 fx가 3분의 1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수열 a에는 a1이 8이다 라고 줬어요. 그랬을 때 점화식 형태가 하나 나왔는데 an 플러스 1은 f 역함수 an과 같다 라고 나왔거든. 자 그러면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함수 자체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3분의 1 x제곱이니까 3분의 1 x제곱의 역함수 그냥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알겠나요? 루트 형태 나오겠죠? 무리함수 형태 나올 건데 물론 출제 의도 자체는 그건 아닐 거라는 거지. 그치? 출제 의도는 그게 아니라서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셔야 되는 건 역함수의 형태가 나왔다. 역함수가 나왔다면 우리는 뭘 보셔야 되냐? 얘는 뒤집으세요. 역함수 함수과 관계에 의해서 a는 f a n 플러스 1과 같다. 일단 이렇게 보고 들어가야지.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an이라는 것은 얘는 an은 함수에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3분의 1 곱하기 a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과 같다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점화식이랑 극한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학 1에서의 점화식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대입하고 추론하고 찾는 문제라면 점화식이 극한이랑 같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얘는 뭐냐면 리미트 an 플러스 1과 리미트 an은 같고 알파로 취급하면 된다 이 얘기야. 됐니? 오케이. 이거 쓰는 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극한에서의 점화식의 의미야. 그러니까 이게 수학 원 문제였다면은 하나씩 다 대입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극한 문제잖아요. 그럼 극한 문제는 출제 의도 자체가 명확하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을 했어야 되고 니네가 이 정도 바꿨으면 어디까지 갔을 거냐면 이거 알파 놓고 알파 값이 0 아니면 3이겠다 이렇게까지 갔어야 돼. 됐니? 즉 an의 수렴값이 3일 거다 0일 거다 둘 중 하나. 요 정도까지 갔었어야 된다는 건데 괜찮아요. 그게 보였으면 여기 안 있겠죠. 괜찮아. 공부하면 되지. 알겠어?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점화식과 극한의 형태가 나왔을 때 출제 의도는 리미트 an 플러스 1과 리미트 an이 서로 같다는 걸 물어볼 거다 정도의 예상은 하고 문제 들어가야 돼. 또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30번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저 볼게요. 그래도 얘는 정직해요. 문제가. 막 꼬아내지는 않았고요. y는 fx라는 게 갑니다. PN이라는 것에서의 접선의 수직이고 전 PN을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N이라 하자. 끊어보시고 뭐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쪽에다 그려볼게. 자 그림은 이 정도의 느낌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잡아놓고요. Y는 3분의 1 X제곱이니까 대충 요 정도가 될 거고 얘가 3분의 1 X제곱이라는 형태가 함수가 그려질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어떤 임의의 점 뭔지 몰라. 그래서 여기를 an이라고 잡은 거예요. 되나요? an 플러스 1이네요. 쏘리. 자 an 플러스 1이라고 잡은 거고요. 여기에서의 어떤 접선이 이렇게 슬쩍슬쩍 그려질 거야. 그지? 근데 접선을 그리실 필요는 없고 내가 원하는 거는 접선의 수직이면서 얘랑 지나는 거기 때문에 접선이 이 정도 되니까 수직인 거를 그냥 대충 이 정도 잡아서 그릴게요. 그죠? 자, 요 직선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됐니? 자, 그럼 요 직선을 L이라고 놓으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생기는 게 요 점이 생길 텐데 문제에서 얘를 뭐라고 하자? QN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 해석이 되셔야죠. 자, 요런 상황이야. 자, 그런 다음에 볼게. 그런 다음에
곡선 y는 fx와 자 거기 표현이 중요한데 거기 밑줄 쳐. 곡선 y는 fx와 직선 pnqn이야. pnqn이면 어디야? 여기가 pn 아니야? 그러면은 요 노란색 직선과 이 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면 얘를 뭐라 하자? SN이라고 하자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이만큼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뭐라 했어? SN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는 AN, 좌표에 대한 극한과 넓이에 대한 극한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리미트 AN은 아까 저 자리에서 어느 정도 해결했죠. 0 아니면 3일 거라. 그지? 저 자리에서 0 아니면 3일 거라고 하고 이 넓이를 구할 건데 자, 이 넓이는 많이 봤죠? 자, 식 그대로 세울게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 자체는 좀 쉽지 않았을 거야. 왜냐면 극한이랑 적분이랑 나온 문제가 거의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별표 쳐넣으라는 거야. 극한이랑 적분이랑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쌤이 계속 얘기하죠. 봐봐. 물론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은 극히 드물지만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을 가지고 되게 뭐랑 같이 엮냐면 다른 단원, 특히 수투에서 배운 내용들이랑 계속 엮는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요, 얘 자체가 메인이진 않아요. 극한은. 항상 극한이라는 것의 느낌은 니네 함수의 극한에서도 그렇고 수열의 극한도 그렇고 극한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기 위한 도구들의 형태거나 아니면은 표현을 좀 다양하게 해주는 거지 이 자체가 주인공인 적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알겠니? 그러니까 극한과 다른 단원의 형태로 합쳐져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치들을 좀 쌓아 놓으시라는 거고 아마 거의 처음 보셨을 문제 스타일이라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기출에도 없었으니까 이런 문제는.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적분을 도입해야겠다는 게 좀 망설여지는 거죠. 왜? 인테그랄 기호도 없는데. 그죠? 인테그랄 기호라도 있으면 니네가 실제 문제 풀 때 조금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잖아. 그지? 아, 적분해야 되나 보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넓이에 대해서 식을 세우니까 이거를 이제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좀 고민은 많이 했을 것 같아. 자, 근데 일단은 볼게.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SN에 대해서 어쨌든 식을 세워줄 거잖아. 그럼 잘 봐. 여기가 제로죠. 그죠? 그러면 나는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전체 사다리꼴에서 빼줄 거예요. 그러면 되죠. 그지? 그래서 얘가 전체 사다리꼴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요만큼의 길이는 A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빗금친 부분은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인테그랄 0부터 AN 플러스 1까지. 자 여기까지 써놓고 얘를 뭐라고 하자? 요 자리를 3분의 1 x제곱 dx라고 요렇게 써주면 요게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계산을 좀 해볼 건데, 이제. 자, 가볼게. 자, 여기에서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QN을 구해야 돼요. QN은 구해줘야죠. 자, 그럼 QN은 접선이니까. 자,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하겠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은요, 미분하세요. 이거 미분하시면 얼마야? 얼마니? 3분의 2x죠? 그럼 3분의 2x니까. 자,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돼. 딴 거 구할 필요 없이. 기울기만 구하시면은 얘가 3분의 2 곱하기 AN 플러스 1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스톱 봐봐. 아, 손 아파. 이게 핵심이라고. 알겠어? 이게 핵심이라고. 됐니? 왜? 어차피 문제에 붙어 있는 게 리미트 AN이랑 SN에도 결국은 이런 형태들이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손 아프단 말이야. 리미트 붙일 거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그렇게 푸시면 돼요. 저 맛이. 알겠지? 그러면 얘를 알파라고 놓으시면 알파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알파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알파야. 다 알파로 바꿔. 자, 그러고 나서 계산. 요거의 수직. 요거의 수직인 거 가시면은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2알파분의 3.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은 알파 알파입니다. 됐니? 지나는 한 점은 알파 알파가 돼요. 자, 그럼 잘 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y는 마이너스 2알파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되고 플러스 알파 돼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마이너스 2알파분의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 됩니다. 엥? 아닌데? 아니죠? 요거 하시면은 플러스 2분의 3 되고 알파 돼요. 요렇게까지. 됐나요? 그러면 얘가 뭐인 거야? 얘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끝났습니다. 문제 답 찾을게요. 자, 리미트 AN부터 갑니다. 리미트 AN은 알파인데 아까 저기 있었지? AN은 3분의 1 알파, A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AN 값이, 알파 값이 제로가 되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저 방정식 푸시면 알파 값이 0 아니면 3이 나오는데 얘는 3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3이고요. 그 다음에 SN 구할게요. 자, 리미트 SN은요. 자,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자, 바로 계산하시면 얘는 2분의 1 되니 곱하기 자, 윗변 아랫변 더합니다. 윗변 아랫변 더하시면 2분의 3 더하기 2알파가 되고요. 자, 곱하기 자,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높이가 알파가 나와요. 됐지? 이따 3 대입해주면 될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뭘 빼줘야 돼?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자, 요 자리가 3분의 1 x제곱 dx라는 요 극한값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적분값. 자, 그러면 요거 마무리 지으시면 요거 싹 전개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3까지 더해주니까 다 더하시면은 정답은 요렇게 두 개 더해서 나오는 답이 4분의 45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49라고 이렇게 정리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적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다양하게 사고를 열어두셔야 되고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시지 말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대로 쫓아가면 되고 사실 30번이 지난 30번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죠? 느낌이 지난 30번보다는 훨씬 쉽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히 미적분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알겠지? 30번이라고 해서 괜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29번이 좀 더 까다롭지 않았나. 도형 문제가 30번보다 30번은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막 하면 되는데 알겠지? 그리고 요거 잘 기억해도 요거 정만식 나오면 그냥 알파로 놓고 풀겠다라는 거야. 알았어? 정원식 나오면 알파로 놓고 풀자라는 거까지. 자, 일단 정리해 놓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